자, 33번. 일단 소재 먼저 볼게. Two-way interaction between the event and the context라고 그랬어. 자, 간단히 예를 먼저 들고 지문으로 들어갈게. 자,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지역?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지역이라 그럴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보자. 아니다. 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축제는 보편적으로 장기적인 행사야? 아니면 단기적인 행사야? 단기적인 행사잖아. 축제는 뭐 몇 달씩 하진 않잖아. 그치? 물론 그런 축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기껏 해봐야 3, 4주밖에 안 하잖아. 상대적으로 단기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까? 그렇지 않을까? 축제라면 그 단기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찾아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5일 장을 쓰는데 5일에 한 번씩 쓰는 거와 매일 쓰는 거랑 어느 게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겠어? 당연히 5일에 한 번씩 쓰는 5일 장이겠지. 근데 그 축제라는 게 분명히 사람도 많이 찾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요소가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예를 들어볼게. 표선이라는 곳이 있어. 여러분 모르지, 표선. 제주도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주도. 근데 표선이라는 곳에서 축제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까 안 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왜? 표선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맥락이 없는 거야. 맥락이. 축제라는 행사는 있는데 맥락이 없는 거야. 그 맥락이라는 건 되게 포괄적 의미겠지만, 맥락이라는 건 이를테면 그 지역의 어떤 지명도, 그치? 얼마나 알려졌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특징, 그 지역의 인프라. 예를 들면 그 축제를 가려면 제주도에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 근처에 공항이 있어야 될 테며, 공항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진짜 여기서 이 우육지, 뭐 서울이든 뭐 광교든 판교든 아니면 평택이든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차가 연결돼 있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버스가 있다든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안 돼 있으면 축제를 한들 그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축제를 서울에서 해. 근데 서울에서 한다는 건 단순히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서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 발전되는 곳, 있을 게 다 있는 곳, 가보고 싶은 곳, 유명한 곳, 볼거리가 많은 곳, 여러 가지 맥락들이 어우러져 있잖아. 이거 두 개가 쌍방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경제적인 성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그 단기적인 축제나 행사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맥락이라는 뜻이야. 맥락, 사전적 의미로 맥락인데, 이 맥락이라는 것, 복합적인 다양한 것, 그 지역의 유명세,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요인들도 맥락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도움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자, 보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 행사, 이를테면 축제 같은 것이 혁신적인 행사가 될 수 있어. 되게 혁신적인 행사. 다만 뭐 한다면 그 단기적인 행사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상품과 서비스냐?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는 수동태야. 이 말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는 사고 싶은, 사길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innovative, 혁신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겠지. 그치? 특히 어떤 사람들? 지역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제를 한들 뭐 가기야 하겠지만 별로 새로움을 못 느끼잖아. 선생님이 고향이 제주도인데 난 한 번도 한라산을 등반해 본 적이 없어. 신기하지? 왜 그렇겠어? 뭐 언젠간 가겠지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버리고 대학교를 서울로 왔어. 그러니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야, 정말.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한라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 뭐 언젠가 나중에 올라갔지, 이런 생각이야. 근데 외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 자, 그 다음 문장.
예술 전시회, 문화 축제,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의 놀라운 성장은, 자, 예를 들면 놀라운 성장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전시회나 그다음 문화 축제, 스포츠 행사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단 말이지. 이런 성장들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이런 관점이라는 건 뭐니?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혁신적인 이벤트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이 말이지. 예를 들면 부산 국제영화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잖아, 부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치? 그 사람들의 수입 창출원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 말인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부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있어. 다른 지역. 뭐 잘 모르는 지역, 우리가 잘 모르는 안동 찜닭 있는 안동에서 그 축제를 한다 손 쳐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겠냐 이 말이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더라. 자, 그 다음 보자. 그것들은 일시적인,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인이라는 것은 장기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행사들이자 활동들이다. 어떤 많은 수의 외부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부산이라는 지역, 평택이라는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일시적인 행사이자 활동이다. 당연히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주면서 새로운 수입원, 축제가 없으면은 어떤 돈 벌 거리가 별로 없는데 축제를 딱 하면서 그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와서 쓰고 먹고 자고 하면서 수출을 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쓰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에서조차 중요한 건 여기에서조차 쌍방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단기의 이벤트와 더불어서 그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그 맥락, 듣도 보도 못한 표선이라는 곳에서 국제영화제를 해.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 거기까지. 그치? 그리고 가서 축제만 보고 오기도 그렇잖아. 근데 부산은 딱 가면 볼 게 많잖아. 부산이라는 곳이 인구도 많고 오래됐고 갈 곳도 많기 때문에.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표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보면 존재야. 뭐 인프라의 존재.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항이나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되며 고속버스나 지하철, 기차.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명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활동, 그 지역을 위한 활동의 역사, 이런 것들의 존재, 이런 것들의 상호 맥락적인 존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 뭐에서? 경제적인 성공 또는 실패. 그 축제의 경제적인 성공 또는 실패에 중요한 영향의 요소가 되는 게 결국 뭐냐? 인프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명성, 그 지역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 또한 축제 못지않게 그 행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지? 자, 바꿔 말해서 행사들이 진공상태, vacuum이라는 게 진공이야, 진공. 또는 진공상태. 진공상태에서 take place,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 지역이나 딱 가서 국제영화제 딱 치르면 그게 성공해? 아니잖아. 그치? 성공할 수 있는 곳에서 치러야 되지. 예를 들면, 자, 아시안게임을 제주도에서 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어. 아시안게임을 서울에서 해. 서울이라는 곳이 이미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겸사겸사 갈 수가 있잖아. 근데 제주도에서 하면, 제주도 물론 볼거리 많이 있다 손 치더라도 관광의 목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볼거리가 많지는 않단 말이야. 물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있어도, 그치? 그거 이외에 어떤 즐길 거리가 많지는 않잖아. 근데 서울이라 하면 서울 주변에 놀 게 얼마나 많아. 롯데월드도 있고, 뭐 150층짜리 건물 롯데타워도 있고, 63빌딩도 있고, 뭐 서촌마을, 인사동 볼 데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진공 상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그 행사 자체만 생기는 게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이 행사들은 기존의 맥락에 의존한다는 거야. 서울이라는 지역, 서울에서 올림픽을 해. 그러면 올림픽만 보러 가는 경우보다 서울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이 맥락에 의존한다. 그 맥락이 뭐냐?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던 기존의 맥락. 자, 결론. 이런 단기 행사는 그러므로 수행될 수 있어. 수행될 거야. 뭐와의 관계에서? 이런 장기적인 맥락과의 관계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거야? 전혀 아니잖아.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명성과 유명세와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된 거잖아. 이해됐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소재 봤다시피 어떤 이벤트라는 행사 그리고 맥락이 서로 쌍방의 상호작용을 해야 성공을 이룬다라는 내용인 거야. 됐지? 자, 34번. 쉬운 지문인데 보자 그래도. 자, 소재 먼저 보면 중요한 특징. distinguish가 구별하고 구분하다야. predator가 뭐야? predator. 포식종. 포식종을 먹이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먹이를 잡아먹는 포식종, 그리고 잡혀먹는 먹이종과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을까 보자. 자,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자연에 더 강력한 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식종들이겠죠. 더 강력한 종들은 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시야의 폭이 좁다는 거야. 넓지 않고 좁아. 이유가 있겠지. 왜 포식종들이 시야의 폭이 좁을까? 넓게 볼 필요가 없잖아. 딱 좁게 한 마리 먹이만 가서 쫓아가 버리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포식종과 먹이종 사이를 구분해 주는 것은, 구분이라는 뜻이야. 구분. distinguish가 구별하다, distinct가 구분은 구별이 정확한 이거에 대한 분명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분명한 예. 뭐에 대한 분명한 예라고? 포식종들이, 강력한 종이 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포식종과 먹이종 사이의 구분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예를 보여주더라. 자, 어떤 예인지 한번 볼게. 중요한 특징. 어떤 포식종과 먹이종을 구별해주는 뚜렷한 핵심 특징은 동사야? 아니다. 뭐가 아니다. 발톱이 있고 없고 발톱의 존재가 아니래. 그리고 어떤 다른 특징들, 뭐와 관련된 생물학적인 어떤 무기와 관련된, 먹이종을 잡으려면 나름의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발톱이 있어야 되든 또는 이빨이 있어야 되든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기 역할을 하는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발톱 또는 다른 특징들, 생물학적으로 무기와 관련된 먹이종을 잡는 데 필요한 무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의 존재가 핵심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시야의 차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핵심 특징은
바로 눈의 위치다 이 말이야. 눈의 위치. 눈의 위치. 자, 포식종들은 진화해 왔어. 뭘 가지고? 눈을 가지고. 어떤 눈이야? 앞으로 향해 있는, forward가 앞으로거든. face가 향하다. 앞으로 향해 있는 눈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해 왔습니다. 왜? 앞으로 향해진 눈을 가졌겠어. 먹이를 쫓아가야 되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됐지? 뭘 위하냐? 정확한 depth가 원래 깊이잖아. 근데 깊이라는 건 거리 감각을 제공해 주는 뭐 양안시를 허용해 주는. 그러니까 뭐 이게 양안시가 뭔지 알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이거야. 앞으로 향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정확한 거리 감각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지. 뭐 할 때? 먹이를 쫓을 때. 그 먹이 한 마리만 제대로 쫓으면 되잖아. 자, 반면에 먹이종은 종종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눈인 거야? 밖으로 향해진 눈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지. 밖으로 향해진 눈을 가지고 있더라. 왜 그러겠어? 왜? 얘는 먹이를 쫓을 필요가 없잖아.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향해져. 주변부 시야가 넓어야 포식종이 근처로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maximizing peripheral vision, 주변부의 시각, 주변부의 어떤 시야를 극대화해주면서 외부로 향한 눈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지. 했지? 당연히 peripheral이라는 게 주변부의란 뜻이야. 주변부의 시야가 뭐냐 하면은 당연히 자 여기 봐봐. be hunted 하면 사냥하는 동물들이야, 사냥되어지는 동물들이야. 사냥 과거 분사니까 되어지는 동물이지. 사냥되어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먹이종인 거야. prey species야. 이 먹이종들이 위험을 감지하도록 허용해주는, 위험을 감지하도록, 넓게 봐야 위험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이걸 허용해주는 주변부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위험을 감지하는 거야? 어떤 앵글, 각도로부터 접근할지도 모르는, 어떤 각도에서든지 간에 접근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주변부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인간이 나오는 거야. 인간 잘 봐. 자, consistent with our plac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자, 먹이 사슬에 있어서 제일 위에 누가 있니?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사실은 먹이 사슬 제일 위에 있잖아. 아무리 강한 동물이 있다 손 쳐봐. 뭐 호랑이? 우리가 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끝이잖아. 총만 있으면 호랑이 잡는 거야. 뭐 물론 어느 정도 총 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먹이 사슬 제일 꼭대기에 우리의 위치와 일치하면서 인간은 눈을 가지고 있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먹이종이야, 포식종이야? 우리가 포식종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 앞을 향한 눈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 주변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거리 감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야. 당연히 거리 감각이잖아. gauge가 measure야, 재다. 멀재. depth 하면 이제 거리 감각이라고 하면 되겠지. 거리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먹이를 쫓아갈 수 있는, 그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있지만 주변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왜? 여러분들 보면 먹이종들은 눈이 이쪽에 옆에 달려있잖아. 근데 우리는 눈이 앞에 달려있잖아. 그래서 보면 주변부에서
중요한 어떤 동작, 행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 주변부적인 시야가 좁기 때문에. 됐지? 다시 보면 34번. 먹이종과 포식종을 구분짓는 핵심 특징이 뭐냐? 눈의 위치더라. 눈의 위치라 그랬어. 눈의 위치. Position of the eyes. 괄호 열고 닫아.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눈의 위치. 포식종은 눈이 앞에 달려 있어. 그래서 거리 감각에 익숙하고 능숙하고. 그 다음에 먹이종은 옆에 달려 있으니까 넓은 시야. 그치? 이걸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자, 36번. 쉬운 질문이야, 36번은. 소재 먼저 보면 Impa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다시 색상이 무게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무게야? 우리가 인지하는 진짜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는 무게에 미치는 영향. 색상이 무게에 미치는 영향. 단순하게 검은색이 가볍게 느껴져? 흰색이 가볍게 느껴져? 당연히 검은색이지. 진짜 그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는 거잖아. 그치? 자, 보자. 색상이라는 것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가 무게를 weight, 무게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기가 무겁고 가벼운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두운 색깔은 무거워 보여. 진짜 무거운 거 아니야. 그리고 밝은 색상은 덜 무거워 보여.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종종 어두운 색깔을 페인트 칠해. 어디? 위쪽이겠어? 아래쪽이겠어? Below brighter colors. 밝은 색깔 밑에. Below가 어디 아래니까 밝은 색깔 아래에다 더 어두운 색깔을 페인트 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어두운 색깔, 위쪽이 가벼운 색깔. 아래쪽이 무겁고 어두운 색깔, 위쪽이 밝고 가벼운 색깔. 그래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잖아. 뭐 하기 위해서? 요 바라보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푸시 노타잖아. 편안하게 노타는 것은 보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품 DP, 프로덕트 디스플레이, 상품 DP, 디스플레이 전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연히 밝은 색깔이 위쪽에 있겠지. Place bright colored products higher. 밝은 색상의 상품을 더 높은 곳에 위치시켜라. 동사가 문장 앞에 있으니까 명령문이지. 그리고 dark colored products. 어두운 색깔의 상품을 아래에 위치시켜라. Given that they are of similar size. 그것들이 비슷한 크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것들이 그 상품들이 비슷한 크기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무엇을 고려했을 때란 뜻이야? 고려했을 때 크기가 비슷해야 되지. 아무리 색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크기가 비슷했을 때 어떻게? 어두운 색깔, 아니 밝은 색깔은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어두운 색상의 상품들은 lower, 더 낮은 곳에 위치시켜라 이 말인 거야. 이게 this will look more stable,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손님들이, 고객들이 allow가 동사, customers가 목적어, to browse가 목적어, 고객들이 상품을 browse, 검색하도록, 바라보도록,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어떻게 찾아? 편안하게. 어떻게 편안하게요? From top to bottom. 위에서 밑으로. 밝은 것부터 아래로. 우리 생각해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안 가잖아. 그치?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잖아. 물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자, 위에서부터 bottom, 아래로 상품을 훑어보고
원래 브라우스가 검색하다잖아. 상품을 살펴보도록, 편안하게 살펴보도록 허용해 줍니다. 됐지? 대조적으로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shall bring dark colored product on top. 여기서 shall bring이라는 건 이 정도 우리가 해석하면 돼. placing, 배치하다, 두다. 근데 ing가 붙었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 두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동명사니까. 자, 어두운 색깔의 상품을 on top, 위에 배치하는 것은 can create the illusion. 이런 착각, 환영, 착각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어떤 착각이야? 아, 이게 위에 어두운 색깔이 있으니까, 무거운 것들이 위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되게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착각을 만들어 버리지.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 불안해, 편안해? 불안하다는 거지. 했지?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불안감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불안한 곳에서 쇼핑하겠어? 다음부터는 안 가겠지. 그래서 black and white, 흑과 백. 흑과 백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Which have the brightness, 명암, 명도가 0에서 100이지. 흑색은 명암이 0, 그냥 백색은 100. 그러니까 완전 흑과 백인 거잖아. 이 명암을 가지고 있는, 이 명도를 가지고 있는 흑과 백이 각각 보여주는데, 얘가 동사야. 흑과 백이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식.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인식되는 무게. 진짜 무게는 차이가 없어. 근데 인식되는 무게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더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색상이 무게에, 우리가 인식하는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정말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하얀색이 정말 가벼워? 아니잖아. 검은색이 정말 무거워? 아니잖아. 인식하는 무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디스플레이 하거나 또는 어떤 색상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할 때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색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색상의 어떤 배치, 활용을 해라 라는 내용인 거야. 됐지?